건조한 고원지대에 자리한 산시성. 이곳은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기형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된다. 이 아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운명이 된 혹 때문이다. 임신 초기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다. 이 아이는 뇌가 없이 태어났다. 以前不是就从这上面就没有，然后后来就是给他按摩，一直吃奶就给他抓。他那个身体都是硬的。 모진 목숨이라 겨우 살았지만 아이의 삶은 힘겹다. 네 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就没反应，那是什么？因为他饿了也不。他就暂时不可能站着。哦，他就是讲直心的，就是硬的，全身都是硬的。这心里鼓得硬啊。手是一个握着，就像几个月的孩子似的。 지금껏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 또 다른 고아원. 제법 자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这么多小孩子啊？这是第一个。啊？这是。 길가에 또는 공장 옆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는 아이들.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다. 你看不是很好吧？我一行不行了里面还有虫来了，还得这。 대부분이 신경관 결손증을 갖고 있다. 다행히 운이 좋은 아이들은 수술을 받지만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한다. 在哪里啊？在这儿掉的了，你看。有了嘛？出现问题就是这一个吧，拆了线这一个都复杂开。 산시성의 임산부들에겐 이런 일이 남일이 아니다. 害怕气象，害怕性命不健康。 대대로 워낙 문제가 심각해 당국에서도 이유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那这里边也有神经管畸形，但是像这种吧，现在研究认为可能与叶酸缺乏也有关系。 연구자는 식생활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금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심각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就需要 DNA 啊，这个很快的来复制的很快，这时候就需要更多的叶酸，因为在 DNA 复制的过程当中是需要叶酸的。如果叶酸缺乏，就可能使得复制受到了影响。50到70以上的这样的孩子，都是由于叶酸缺乏引起来的。 태아도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유전자를 복제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인 이 정교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유전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산시성 사람들이 유독 엽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식사 때를 맞춰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가족을 찾았다. 온통 밀가루 음식이다. 높은 고원지대라 채소가 잘 자라지 않는데 하필이면 엽산은 채소에 많다.
冬天是没有绿叶蔬菜的，只有是大白菜、土豆，这是他们主要的这个冬天。在漫长的到秋天11月份以后，可能就一直到第二年的5月份，我们要吃土豆、吃白菜、吃什么东西，我们都把它煮得非常非常烂。在山西叫我们一个名字叫大烩菜。 이 작은 마을에서도 20명의 아이들 중 무려 8명이 기형아로 태어났다. 손가락 6개를 갖고 태어났던 아이는 6번째 손가락을 잘라냈다. 이 아이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속병이 들어있나 보다.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도 몹시 힘들어한다. 多大的这么长的？ 척추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这是颈管畸形嘛，上颈管畸形引起的这个就是那个脊柱裂，脊柱裂也是属于上颈管畸形。写的原写的就是他做起来就是这么个，那不能这些他们正常人都裂起。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다 결국 일상생활도 힘들어진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니 참 답답하다. 이 아이들의 아이들도 불행한 유전자의 운명을 대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걸까? 세상 일이란 게 묘해서 뭐든 넘쳐도 문제가 된다. 메리 할머니는 애리조나 사막 지역의 원주민인 피마 인디언의 후손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불편해 보인다.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한 당뇨병 환자다. 합병증으로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어쩌면 발목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하다. 잠깐 방심해도 혈당은 경고를 보낸다. Cabbage soup for lunch, biscuit, and some watermelon. So what was my lunch? 또 하루를 버티려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벌써 30년째 계속돼 온 일상이다. 그런데 끔찍한 당뇨의 고통을 메리 할머니 혼자 겪은 것이 아니었다. This is my husband, my stepfather, her half brother, and they're all dead. Cancer, diabetes, alcoholism. 온 가족을 덮친 재앙. 이들은 어쩌다 대대로 당뇨병에 시달리게 된 걸까? That's when our diets changed. The federal government thought it was good that we got a lot of these white flour, rice, cornmeal, butter, cheese, lard, macaroni, all these processed foods, and that's when we started getting more diabetes. 피마 인디언은 사막의 주인이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충분히 적응해 날렵한 몸과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적게 먹는 환경에 맞춰진 유전자가 음식이 변하자 엇박자가 났다. 당뇨병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아이들에게도 이어졌다. 당뇨병은 전염병처럼 부족 전체로 퍼졌다. 환자 비중이 70%까지 치솟았다. 불행하게 바뀐 운명은 끝이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어린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유전의 법칙이 부모에게서 아이들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It's the younger kids that are the age of my daughter, the youngest one that are starting to come in with the diabetes and stuff. It's scary. It's scary. It's sad. 사람이 먹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 가혹한 현실을 막으려는 당부는 너무도 절절하다. Look at me, what's happening to me. Don't be like me. That's the saddest part that sometimes we don't get. 할머니의 당부가 마음에 새겨지는 이유는 우리 사정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과연 먹는 게 변했다고 대대로 전해질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걸까?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역사의 사건이 현실에선 불가능한 실험을 만들어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4년 겨울, 독일군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식량 공급을 봉쇄했다. 갑자기 먹을 게 사라졌다. 임산부와 아이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로즈분 박사는 이 대참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의학적 가치를 지닌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후손에게까지 못먹은 영향이 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자들에게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Not only the babies born during the famine, but also their children are less healthy. So it suggests that there's an environmental influence during pregnancy that affects the first but also the second generation. With those Matryoshka dolls, you can see that inside a woman, her daughter is already present and even her granddaughters.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엔 태아가 있다. 태아의 몸속에서도 이미 난소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세포 차원에선 3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The baby is optimized to live in those conditions, and the babies in the Dutch famine had, well, the wrong weather forecast, if you like. They had the forecast that the environment was very poor. If the environment was poor after birth, that would have been all right. But now that they live in this world of plenty, they do not have enough capacity to cope with.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태아의 유전자는 살아갈 세상이 힘들겠구나, 일단 많이 챙기고 보자는 식으로 조절된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 풍족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 엇박자가 난다. 조금만 더 먹어도 비만과 당뇨 등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다. 할머니가 먹는 음식이 정보가 되어 딸로 또 손녀에게로 전해지는 신비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You are what you eat. And I always say you are what your mother ate or even what your grandmother ate. The aim of most prevention programs are wrong. They're aimed at people who are 50, 60 years old who already have some signs of disease. So I think this really has given us a new opportunity to prevent diseases in future generations.